여기 어질고 덕망이 높아 오랫동안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온 스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스님, 좀 특별한 취미가 하나 있는데요. 아름다운 여성 BJ가 나오는 인터넷 방송을 즐겨보고 통큰 후원에 직접 만남을 갖고 밤을 보내기까지 하죠. 속세와는 거리를 두고 수행하며 살아갈 것만 같은 스님의 이미지와는 다소 거리가 먼 이 특별하고 은밀한 취미는 결국 큰 화를 불러오는데요.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여성 BJ와의 뜨거운 밤을 기대하며 찾아간 곳에서 스님은 뜻밖의 불청객을 만나게 되고 스님의 은밀한 취미는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320만 위안과 24년간의 승려 생활이 모두 걸린 하룻밤 잠자리. 그날 밤 스님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홍목은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입니다. 특유의 향이 나고 시간이 갈수록 윤이 나는 검은색으로 변하는 홍목을 중국인들은 많은 돈을 주고 삽니다. 지금 보시는 가구는 홍목 가구인데요. 홍목을 좋아하는 중국인들은 큰 돈을 들여 이렇게 홍목으로 만든 가구를 구매하죠. 샤오차이는 남편과 홍목 가구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전염병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세상이 혼란에 빠지자 매장으로 찾아오는 손님이 뚝 끊기고 샤오차이 부부는 적자에 허덕이죠. 이에 그들은 과감히 오프라인 매장을 정리하고 온라인으로 판매 루트를 전환합니다. 그리고 홍보를 위해 샤오차이가 온라인 방송을 시작하죠. 어릴 때부터 주위에서 예쁘장하단 소리를 들으며 자랐던 샤오차이는 나름 외모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라이브 방송을 하며 방송에서 홍목 가구를 판매하기로 하죠. 남편 채는 아내가 방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습니다. 샤오차이는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고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으로 카메라 앞에 섭니다. 매일 7시간, 8시간 방송에서 식탁, 소파, 침대, 거실장, 서랍장 등 가구를 홍보하고 노래도 부르며 춤도 췄습니다. 꾸준히 시청자들과 소통하며 매력을 발산했죠. 하루 이틀 방송 경험이 쌓이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지 방법을 터득해 가던 샤오차이는 자신의 판무파탈 매력을 강조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나날이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이제 제법 많은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가 됐죠. 2020년 말 샤오차이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그녀의 방송에도 일명 큰손들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샤오차이가 1년 동안 열심히 가구를 팔아야 겨우 벌 수 있는 돈을 단 하루 만에 후원하는 큰손도 생겼죠. 바로 방이따거라는 닉네임을 쓰는 시청자였는데요. 그는 샤오차이가 방송할 때마다 거액을 후원하고 그녀가 판매하는 홍목 가구를 샀습니다. 그는 샤오차이에게 가장 많은 돈을 후원하는 팬, 일명 열혈 회장이 되죠. 이후 샤오차이는 열혈 회장인 팡이따거와 SNS로 개인적인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안부를 묻고 가벼운 농담이나 하는 시기였는데 언제부턴가 팡이따거는 여성의 외모나 몸매, 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기 시작하더니 점점 그 수위를 높여 노골적인 표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넘어가 줄 수 있는 수준을 한참 넘어서는 불쾌할 정도의 야한 농담도 자주 했죠. 하지만 샤오차이는 얼굴 한번 붉히지 않고 그의 이야기를 다 받아주며 오히려 유쾌하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대화가 길어지면 질수록 팡이따거가 더 많은 돈을 후원하니 샤오차이는 그와의 대화가 그저 즐겁기만 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두 사람은 점점 더 가까워졌고 결국 직접 만나기로 하죠. 2021년 2월 4일 샤오차이는 비행기를 타고 팡이따거가 있는 스촨성 청두로 갑니다. 남편 챗 몰래 말이죠. 청두에 도착한 그녀는 곧장 한 호텔로 갑니다. 팡이따거와 만나기로 한 호텔이었죠. 잠시 후 팡이따거가 나타나고 샤오차이는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열혈 회장 팡이따거의 정체에 놀라 할 말을 잃습니다. 그는 그냥 평범한 남성이 아닌 스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거액을 후원하고 야한 농담을 거침없이 내뱉던 자가 스님이라니 샤오차이는 크게 당황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맹정을 되찾으려 노력합니다. 어쨌든 샤오차이는 자기 눈앞에 있는 이 남자, 아니 이 스님을 잡아야 했죠. 조금만 놀아주면 자신의 1년치 수입을 한 번에 턱턱 내놓는 돈줄인데 이런 호구를 절대 놓칠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 팡이따거는 샤오차이에게 잠자리를 제안했습니다. 물론 그 대가로
큰 돈을 지불하겠다고 했죠. 샤오차이는 그가 제시한 큰 액수에 넘어가 바로 제안을 받아들이죠. 모든 욕구와 욕정을 끊어내야만 하는 스님과 가정이 있는 유부녀 BJ와의 만남. 참 쉽지 않은 어질어질한 조합이네요. 두 사람은 그날 밤 호텔에서 뜨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후에도 두 사람은 SNS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밀한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죠. 얼마 지나지 않아 방이따고는 샤오차이와 두 번째 만남을 원합니다.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것도 모른 채 말이죠. 2022년 4월 하루 종일 전화기만 붙들고 있고 뭔가 숨기는 듯한 아내의 행동이 영 마음에 걸렸던 샤오차이의 남편 첸이 아내의 휴대전화를 몰래 훔쳐봅니다. 그리고 아내가 자기 몰래 다른 남자와 은밀한 연락을 주고받고 실제로 만남을 가졌으며 심지어 잠자리까지 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내의 외도에 큰 충격을 받은 첸은 배신감에 휩싸입니다. 분노한 그는 당장 그 남자를 찾아가 단판을 짓기로 하죠. 너희 둘 살고 싶으면 그 자식이 누군지 어디에 사는지 당장 말해. 샤오차이는 비록 스님과 부도덕한 관계를 맺기는 했지만 이 일로 남편과 헤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남편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녀는 스님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는 걸 모두 말하며 명성 있는 사람이라 아무 준비 없이 섣불리 찾아가면 다치는 건 남편이 될 수도 있다고 충고합니다. 쟤는 단판을 짓기 전에 내연남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합니다. 아내 말대로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스자오죄. 그는 수추안의 한 전통 사찰의 주지 스님이었습니다. 1999년 중국인민대학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출가했습니다. 2005년 포강현에 있는 석상사에 들어가 불교 수행을 시작해 이후 석상사의 주지 스님이 됩니다. 순간 쟤는 생각하죠. 근데 스님이 얼마나 돈이 많길래 후원금을 그렇게 많이 줄 수 있는 거지? 쟤는 스자오제가 주지로 있는 석상사에 대해 조사합니다. 답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석상사는 유명 관광지 내에 있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다 포광형 불교 활동의 중심이 되는 사찰로 많은 신도를 보유한 유명한 곳이었죠. 스자오제의 후원금은 모르긴 몰라도 신도들의 돈을 괄치한 것이거나 절의 공금을 빼돌린 걸 겁니다.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첸은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아내의 외도 따윈 이미 잊은 지 오래였죠. 우리 집에 드디어 재물신이 들어오셨구나. 이 기회만 잘 이용하면 일확천금을 벌 수 있어. 첸은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거액을 후원하는 걸 보면 스자오제가 아내 샤오차이를 마음에 들어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자와 속세를 멀리 해야 하는 스님이죠. 청렴하고 검소한 삶으로 많은 이의 존경을 받아온 명망 높은 주지 스님이 알고 보니 뒤로는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여자 BJ에게 빠져 큰 돈을 후원한 것도 모자라 몰래 만나 잠자리까지 했다는 게 알려지면 아주 곤란해질 겁니다. 게다가 그 여자 BJ가 가정이 있는 유부녀라면 더 난처해지겠죠. 스자오제 입장에선 어떻게든 이 일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걸 막아야 될 겁니다. 쟤는 이 점을 이용하기로 하죠. 당신 내가 이번 한 번은 용서해 줄게. 대신 그 작자랑 한 번만 더 자. 내가 당신이랑 그 자식 그러고 있는 거 현장을 딱 잡아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거야. 합의금은 부르는 게 값이겠지. 어때?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아내를 이용해 돈 벌 생각을 한다니 참 대단하네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들은 아내 샤오차이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유유상종, 끼리끼리는 과학인 걸까요? 남편의 이야기를 들은 샤오차이는 남편이 자신의 불륜을 덮어주기로 한 데다 돈까지 한몫 챙길 수 있다는 생각에 좋아하며 남편의 계획대로 하기로 하죠. 첫 번째 만남 이후 스자오제는 샤오차이에게 푹 빠져 그녀와의 두 번째 만남을 염원하고 있었습니다. 샤오차이는 남편이 시키는 대로 스자오제에게 연락해 두 번째 만남을 약속하죠. 2022년 4월 27일 스자오제는 복건성 선유현에 있는 온천 리조트로 갑니다. 오늘 이곳에서 샤오차이와 만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죠. 스자오제는 어떤 무서운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지도 모른 채 샤오차이를 다시 안을 생각에 마냥 신이 났습니다. 반면 샤오차이와 남편 첸은 이 온천 리조트에 몇 번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 구조에 대해 잘 알고 있었죠. 합의금을 뜯어내려면 현장을 제대로 잡아야 했기 때문에
이들 부부는 스자오제와 약속한 날보다 하루 먼저 도착해 리조트 방 안에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아주 심혈을 기울여 위치를 선정하죠. 약속 시간이 다 돼가자 채는 옆방에 숨어 모니터로 스자오제와 샤오차이가 잠자리 하는 모습을 모두 지켜봅니다. 참 엽기적이네요. 다음날 일을 마친 스자오제는 스촨성 청두로 돌아갑니다. 그는 자기가 함정에 빠졌다는 사실을 조금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채는 두 사람의 잠자리를 찍은 영상을 아내와 함께 확인합니다. 샤오차이와 스자오제의 얼굴이 선명하게 잘 찍혀 있었죠. 이제 최후 통첩만 남았군. 2달 후, 첸과 샤오차이는 자신들이 찍은 영상을 가지고 스자오제의 절이 있는 스촨성 청두로 갑니다. 청두에 도착해 샤오차이가 스자오제에게 문자를 보내줘. 일 때문에 잠깐 청두에 왔는데 호텔에서 만날래요? 기다릴 테니 와요. 샤오차이의 문자 메시지를 본 스자오제는 신이 나 한달음에 호텔로 달려가죠. 잔뜩 상기된 얼굴로 호텔 방문을 여는데 샤오차이 옆에 웬 남자가 떡하니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리둥절해야 하는 스자오제를 보며 첸이 말합니다. 당신이야? 내 마누라랑 놀아난 자식이. 스자오제는 황급히 손사래를 치며 둘 사이를 부인하죠. 첸은 코웃음을 치며 TV를 켭니다. TV 화면에 벌거벗은 채로 샤오차이를 안고 있는 스자오제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제 다 끝났다는 생각에 앞이 캄캄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얼어있는 스자오제를 보며 첸이 말하죠. 쫄지 마. 다 방법은 있어. 먼저 100만 위안을 현금으로 주고 100만 위안은 가구를 사주면 돼. 어때? 간단하지? 당신이 내 마누라랑 한 짓을 생각하면 내 분에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지만 당신 체면 생각해서 이쯤에서 정리하는 거니 잘 생각해서 처신하라고. 스자오제는 샤오차이가 유부녀인 줄 몰랐습니다. 억울한 마음도 들었지만 이 일이 외부에 알려지면 모든 게 끝장나기 때문에 돈으로 막을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에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바로 200만 위안을 첸의 계좌로 송금합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샤오차이와 첸은 꿈만 같습니다. 이렇게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니 역시 인생은 한방이었습니다. 반면 스자오제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라곤 부디 이 일이 이렇게 잘 마무리되기를 부처님께 비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쟤는 그날 일을 떠올리며 이렇게 한 번에 모든 걸 털어주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서 단 몇 분 만에 200만 위안을 쏠 정도면 계좌에 대체 얼마가 있다는 거지? 대체 얼마나 부자인 거지? 2023년 2월 쟤는 혼자 스자오제가 주지 스님으로 있는 청도 포강현에 있는 석상사를 찾아갑니다. 스자오제는 몸이 좋지 않다며 첸과의 만남을 피했지만 첸이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그를 만나러 옵니다. 스님,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정도 돈으론 턱도 없겠더라고. 아니 남의 마누라랑 침대에서 뒹굴었는데 그걸로 쓱 입을 닦으려고 하며 사람이 염치가 없는 거지. 320만 위안은 더 줘야겠는데 그럼 내가 통 크게 없던 일로 하고 영원히 입 닫아줄게요. 사나이 대 사나이로. 스자오제는 당연히 그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그는 첸에게 돈을 더 이상 줄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하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걸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결국 돈을 주기로 합니다. 내가 지금은 120만 위안밖에 없어요. 120만 위안 먼저 받고 나머지 200만 위안은 2년에 걸쳐 매년 100만 위안씩 받는 걸로 해요. 그리고 첸에게 더 이상 과거는 들먹이지 않고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자고 하죠. 스자오제와 첸은 각서를 쓰고 한 장씩 나눠 가진 뒤 첸은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우린 부자다! 첸과 샤오차이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이번 일로 앞으로 받을 돈까지 합하면 총 520만 위안을 벌게 됩니다. 이렇게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니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았죠. 하지만 어디 세상이 그리 호락호락한가요? 스자오제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첸과 샤오차이를 찾아옵니다. 경찰은 스자오제를 협박해 320만 위안을 갈취한 혐의로 첸과 샤오차이를 체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스자오제가 자기 발로 경찰에 가 신고한 거죠.
그는 첸과 샤오차이의 요구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직감하고 계속 그들에게 끌려다니며 돈을 줄 수 없다고 판단해 첸과 샤오차이를 신고하죠. 스자오제는 이 모든 게 욕망을 억제하지 못한 자신의 업보라고 생각해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온 모든 걸 포기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샤오차이와 연락을 주고받았던 휴대전화와 첸이 쓴 각서를 가지고 경찰서로 가죠. 스자오제는 모든 걸 경찰에 털어놓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이 만천하에 알려지게 되고 첸과 샤오차이는 법정에 서게 됩니다. 첸은 자신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주범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아내 샤오차이는 남편의 협박에 무서워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라며 선처를 호소하죠.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내 샤오차이 역시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이 밝혀진다면 그녀 역시 남편 첸과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스자오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2023년 11월 무소유의 청빈한 삶으로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었던 스자오제는 앞뒤가 다른 삶으로 타락한 승려라는 불명예를 안고 불교계에서 영원히 추방됩니다. 고성의 재산은 잊고 횡령, 성추문 의혹이 불거지면서 석상사의 불투명한 재정 운용에 많은 신도가 등을 돌렸고 석상사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